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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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제 코치 훈련원 트레이너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소풍을 왔는데요. 이튿날 아침에 가볍게 뭘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 9월 달에 ICF가 그 역량을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2019년에 11가지 역량을 8가지 역량으로 업데이트한 이후에 한 6년 만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했는데요. 전 세계 코치들을 포함해서 한 3천여 명의 코칭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4개월간 이제 직무 분석을 해서 그 현재 이제 그 산업 전반에 필요한 코칭 역량으로 업데이트를 좀 했는데 큰 변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자료 제가 트레이너 방에 올렸죠. 그 자료에 보면 4개를 제가 올린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비교된 거 있죠. 기존 역량과 지금 업데이트된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된 거. 컴패리즌하고 된 거. 컴패리즌.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첫 페이지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로운 역량을 소개한 건 없다. 역량을 소개한 건 없고 그 다음에 5개의 새로운 하위 역량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기존 역량 중 11가지가 개정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코칭 역량 정의가 업데이트 되었다. 그리고 용어집이 부록에 추가가 되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새로운 역량이 생긴 건 없고 기존 역량 정의 하나가 업데이트 됐고 그 다음에 5개의 하위 역량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11개의 기존 역량이 개정이 됐다. 이 개정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단어로 대체가 되거나 좀 수정 보완이 된 부분이 11개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개의 역량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8가지 역량 중 몇 번에서 가장 많은 추가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2번. 2번 역량이 무슨 역량이죠? 마인드셋. 오, 야, 역시 누구야? 훌륭한 학생입니다. 마인드가 세네. 그래서 마인드셋이구나. 그렇죠. 코칭 마인드셋 체화한다는 2번 역량에서 2개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 굉장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은 코치들의 어쩌면 이제 코치다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코치다움에 해당한 거에 2개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역량에 하나가 추가됐고 5번 역량에 하나가 추가되고 8번 역량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역량, 이 역량을 다 설명할 건 없고요. 1번 역량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1-4번에 보면 밥을 많이 먹었더니 숨이 차네. 1-4번 역량 보세요. Abide by the ICF Code of Ethics and uphold the ICF Core Value. 이 뒤쪽에 ICF Core Value에서 ICF가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왼쪽에 보면. 근데 ICF가 하나 들어갔어. 그래서 ICF 핵심 그러니까 ICF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ICF의 핵심 가치를 지지한다 라고 할 때 그 핵심 가치가 누구 거냐 라고 할 때 ICF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ICF를 하나 추가를 해서 더 명료히 했다. 이게 1번 역량은 변화가 그것밖에 없어요. 윤리 실천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역량이 좀 변화가 큰데요. 2번 역량 한번 가볼까요? 2번 역량이 뭐라고요? 네. embodies a coaching mindset. 코칭 마인드셋을 embody, 체화한다. 이미 EM이 뭐뭐 안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body.
몸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신체 일부가 된 거야. 그래서 한자로 보면 체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코칭 마인드셋을 체화한다라는 이 2번 마인드셋 역량의 데피니션 부분이 보면 그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오른쪽에 빨간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에요. 보면 engages in ongoing personal and 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as a coach. 코치로서 ongoing, 지속적인 personal, 개인적이고 professional, 전문적인 learning and development, 학습과 발전을 engage,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코치협회 역량에도 보면 코치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서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그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듯이 RCF도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develops and maintains a mindset that is open, curious, flexible and client-centered.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works with coaching, works with coaching supervisor or mentor coaches as needed. as needed. 필요하다면 코칭 슈퍼바이저와 멘터 코치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비전과 멘토 코칭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전문 코치는 자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슈퍼비전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슈퍼비전을 받고 그 다음에 멘토 코칭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멘토 코칭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슈퍼비전과 멘토 코칭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용어집이 나왔어요. 용어집이 이 역량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그 이제 풀이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됐다. 2번 마인드셋 정의가.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좀 변화가 생겼죠. 빨간색 부분 보면 2-2번에 보면 engages in ongoing learning and development as a coach. 그래서 코치로서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기존의 역량이 있었는데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including 하위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 remaining aware of current coaching best practice and use of technology. 그래서 이제 역량은 역량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코칭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라는 게 뭐냐,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 최신 코칭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면 코칭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코칭계에서도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칭 그 좋은 실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결 중심 코칭 이런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붐업되고 있다더라. 그럼 코치는 그런 트렌드를 aware of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업 해야 되는 거예요. remaining 했으니까 remaining aware of 그거를 인식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거를 포함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크놀로지는 용어집에 나오지만은 코칭 플랫폼이라든지 AI를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AI 앱이라든지 다양한 그 기술적인 도구들이에요. 화상 앱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요즘 줌 활용해서 굉장히 코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특히 IT 기술적인 부분들을 코치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마인드셋 역량의 하위 역량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코치는 이런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2-4번에 보면 단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여기도 remains aware of and open to the influence of bias. 이 bias가 들어왔어요. bias. 이게 뭐죠? bias가 편견. 편향이라고 하죠. 편향. 바이어스 편향. 이것도 용어집에 나와요. 이 편향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그래서 역량을 이해하려면 역량은 역량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용어집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ICF는 이 용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편향, 자신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맥락과 문화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편견, 맥락, 그 다음에 문화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편향을 가지고 계세요? 2-6번이 이제 좀 그 수정이 됐어요. 그 보면 develops and maintains the ability to manage one's emotion. 이 manage라는 단어가 전에는 regulate, 조절한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이 영향인데 전에는 이 관리한다는 이 단어가 아니라 regulate라는 단어였거든요. 이게 manage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regulate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조율한다 이런 정도라면 이 manage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한다. 이 manage는 원래 경영 용어죠. 예. 그래서 훨씬 더 폭넓게 이게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나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2번 마인드셋 역량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개발하거나 유지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런 걸까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쵸, 평정심을 늘 이렇게 갖기 위해서 뭐 자기가 어떤 심상,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런 순간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삼지 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손 세 개를 딱 붙여봐요. 이렇게 딱 붙이면 자신의 그 불편했던 감정이 자기가 원하는 평정한 감정 상태로 딱 간다는 NLP에서 이런 거 많이 쓰죠. 앵커링. 그렇게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손을 딱 세 개를 접지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 그 사춘기 자녀가 속을 썩여 엄마가 확 지금 옛날 같았으면 소리를 버럭 질러야 될 상황인데 그냥 아이 모르게 손 세 개를 딱 접지를 해. 그러면은 마음이 평정해지면서 이제 편안한 말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개발을 하고 유지하라는 게 이 역량의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량은 또 5번 역량으로 연결이 돼요. 나중에. 자, 2-7번이 또 많이 바뀌었는데요. Maintains emotional,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in preparation for, throughout, and following each session. 이게 옛날에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매 세션을 준비한다. 이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매 세션의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세션 중, 그 다음에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코치는 자신의 정서적, 육체적, 정신적 웰빙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체적이 하나 들어갔다는 게 특이하죠. 이모셔널, 멘탈은 그대로인데 피지컬이 들어갔어. 여러분 그 코칭 하다 보면 졸릴 때 있죠. 코칭을 내가 하고 있는데 졸려. 어떨 때 졸리던가요?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누구를 코칭하면 졸려요. 그러니까 코치는 자신의 신체 상태도 늘 프레시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셋이에요. 누군가를 코칭하는데 자기 몸이 소진돼 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고객이 길게 얘기를 하면 그냥 깜빡 졸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도 웰빙 상태를 전에는 코칭 전에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추가된 게 코칭 전, 코칭 중, 코칭이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모든 일상 속에서 코치는 자신의 신체, 정서, 정신을
프레시한 상태로 유지해야 될 영양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ICF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좀 생생해 보여요? 피곤해 쩔어 보이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제 잠을 좀 푹 주무셔주고 그 자기 신체를 위한 뭐 좋은 것도 좀 먹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돈 받고 남을 코칭하려면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평소에 이런 게 영양으로 들어왔다는 게 참 신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영양이 2개가 있는데요. 2-9번과 2-10번입니다. 2-9번은 nurtures openness and curiosity in oneself, the client, and the coaching process. 코칭 세션 중에 자기 자신과 고객에 대한 개방성과 호기심을 nurture, 육성하라는 거예요. 예. 코치는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끝장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호기심, 타인에 대해서도 호기심. 근데 꼭 코칭 장면에서만 그러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나이 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꼭 호기심을 가지라는 건데, 저분이 아침에 뭐 드시고 왔을까? 이건 호기심이 아니야. 우리 문준식 원장님의 사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문준식 원장님의 사모님은 요즘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뭘 해보고 싶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또 그것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것을 하시기에 필요한 우리 사모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강점이나 탁월함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호기심이에요. 저분은 어디서 사실까? 몇 평짜리에 사실까? 이런 거는 그냥 자기의 궁금증이고, 코칭에서 말하는 호기심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은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과연 뭘까?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호기심을 가져야 이게 디벨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 그리고 개방성을 유지해라. 이게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2-10번도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remains aware of the influence of one's thought and behaviors on the client and others.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이 갖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누가 코칭하러 왔는데 50이 지난 아저씨야. 근데 이분이 자기가 막 변화해가지고 막 뭘 해보고 싶대. 근데 딱 보니까 행색도 초라해 보이고, 저분이 과연 저렇게 말하는 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고객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캐치하고, 이 코치님은 나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코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는 자기가 하는 생각,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코치들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립 서비스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물론 뭐 남을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진짜 입에 발린 소리로만 하면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 코치들이 하는 생각이나 말은요, 텔레파시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텔레파시가 전파들이 막 지금 막 지나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그냥 다 캐치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영장류라. 네? 그죠? 자, 서로 한번 쳐다봐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황홍자님 빨리 끝내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이제 마인드셋에 추가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스처, 예를 들면 누가 뭐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껴. 그러면 이 팔짱 낀 이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계속 팔짱을 끼고 있다고. 근데 혹시라도
내가 방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거부하거나 저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는 낯선 장소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방어적 태도를 취해요. 근데 코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역량은 3-1번에 이제 큰 수정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Describe one's coaching philosophy and clearly defines what coaching is and is not for potential client stakeholders. 잠재적인 고객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코칭이 무엇인지 그리고 코칭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해야 되고 하나 추가된 게 코칭 철학을 설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추가가 됐어. 3번 합의하기 역량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코칭 철학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코칭을 하시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역량에 추가가 됐어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그 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 궁합. 이 고객과 코치인 내가 서로 궁합이 맞는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코칭 철학에 이분이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코칭 기법이나 기술이나 접근법들이 이 고객에게 매칭이 잘 되는가? 이 고객이 그것들을 선호하고 수용하는가? 거기에 뭐가 하나 추가됐다고요? 코칭 철학까지 추가가 됐다는 거죠. 코칭 철학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코칭 철학은 뭔데요? 하면 용어집에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역량을 해석을 하려면 항상 용어집을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3-2번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뭐냐면 Reach agreement about what is and is not appropriate in the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what is and is not being offered. 즉 코칭에서 제공되는 것과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협의해야 되며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client and the relevant stakeholders. 고객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 코치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ncluding commitment to working toward coaching goals. 요게 하나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 코칭 목표를 위해 고객이 헌신하겠다는 것, 이것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칭을 계약을 할 때 당신이 세운 이 코칭 목표에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이 8회기, 12회기 동안 진짜 커미트먼트,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계약에다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변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코칭이 되려면 고객이 자기가 돈 내고 코칭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 냈으니까 뭐 내가 실행하기로 한 것을 실천하든 말든 내 맘이지 왜 코치인 당신이 그렇게 숙제 검열하듯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꾸 체킹하고 질문하고 야단 법석이야 이렇게 고객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백날 해도 돈만 깨지지 코칭 성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커밋먼트 하고 있는지를 협의 단계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다. 3번 합의하기 역량에서는 그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새로운 역량이, 하위 역량이 추가된 게, 이제 개정된 게 3-11번에 보면, Partners with the client to close the coaching relationship in a way that respect the client and the coaching experience. 즉, 코칭 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고객의
고객과 고객의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코칭 관계를 종료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때 이 closed coaching relationship이 옛날에는 end였어요. the end 할 때 end the coaching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데 이게 close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end하고 close가 어떻게 다른지를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거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미국 문화에서 end와 close는 어떻게 좀 다르냐, 용법이 언제 end를 쓰고 언제 close를 쓰냐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예요. end는 그야말로 딱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 the end야. 영화 끝날 때 the end 하고 끝나듯이. 근데 close는 뭐냐면 이제 막을 닫아. 그럼 막을 다시 열 수도 있잖아. 그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칭 세션을 12번 하기로 했어. 그러면 the end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할 생각으로 끝장내는 거야. 근데 close는 끝냈지만 고객이 원하면 언제라도 새로운 세션으로 계약을 해서 다시 코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the end가 the close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고 하나가 새롭게 추가된 역량은 뭐냐면 3-11, 12번인데 revisit the coaching agreement when necessary to ensure the coaching approach is meeting the client need. 그 코치의 코칭 접근법을 확실히 하거나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코칭 계약한 그 협의 사항을 revisit, 재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 상황에서 한번 합의가 딱 되면 그 합의된 사항으로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그 계약 사항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새롭게 개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칭이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계약, 이렇게 살아있는 계약을 추구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어요. 요게 하나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역량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도 손댄 게 없어요. 4번 역량이 뭐죠, 여러분? 신뢰와 안정감? 신뢰와 안정감. 네, 우리 문 원장님 아주 탁월하십니다. 신뢰와 안정감 조성하기죠. 요거는 기존 역량에서 건드릴 게 없다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건드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역량이 뭐죠? 적극 지켜보죠? 아닌가? 네, 5번. 6번이 그렇죠. 6번이 적극적 역량이죠. 5번이 그럼 5번은 프레젠스죠. 메인테인스 프레젠스인데 프레젠스.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돼요. 5-3번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역량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되냐면 remains aware of what is emerging for sale and client in the present moment. In the present moment,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나 고객에게 떠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떠오르고 있는 생각, 감정, 욕구, 의도들이 인식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모닝커피를 마시긴 마셨지만 커피를 한잔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구나. 이걸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인식. 그 다음에 고객을 딱 봤더니 고객들이 아이고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네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그거예요. 자, 요게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5번에서는 그게 하나 추가됐고 수정된 거는 여러분 보시듯이 없어요. 그죠? 6번 역량에서는 큰 변화가 뭐냐면 is communicating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communicated 이렇게 됐던 게 communicating 이렇게 바뀌었어요. 6-2번이나 다른 데도 보면 그 작은 변화가 뭘 의미하겠어요? 코칭은 이미 지나간 고객이 이미 말해버린 것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관련된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청 역량에서. 그래서 요약하거나 반영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고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요약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래라. 그래서 코칭은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역량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도 그 6번 역량도 별로 손댈 게 없는데 기존의 그 6가지 하위 역량들을 보면 어떤 역량은 is communicating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역량은 is communicat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통일한 거예요. is communicating으로. 네. 그 변화고요. 7번 역량은 뭐죠, 여러분? 7번. 이복 어웨이. 그렇죠. evoke awareness. 야, 우리 원장님 그냥 영어로 외워버리네.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기죠. 이것도 큰 변화는 없는데 어찌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7-11번. 여기에 보면 쉐어 역량이거든요. 쉐어. 나눠라, 고객과 코치가. 뭘 나눠요? Observation, knowledge, and feeling without attachment that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new insight for the client. 고객에게 새로운 통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도록 집착 없이 코치가 자신이 관찰한 것, 그리고 자신의 지식, 그리고 감정을 나눠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변화가 뭐예요? 나리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코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라고? 좀 생소하지 않아요? 근데 나누래. 지식을 나누래. 그럼 이때 지식은 뭐겠어요? 용어집에 가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습득한 어떤 기술이나 통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이런 거를 고객에게 필요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코칭은 그런 거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걸쳐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고객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걸 쉐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쉐어할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쉐어해야죠? 나눠도 될까요? 그렇지. 그거를 개방적 나눔이라 그래요. 개방적 나눔. 우리 원장님이 요즘 KSC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문준식 원장님이. KSC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당신이 공부 안 하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티가 나. 딱 티가 나. 공부한 티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최상의 학습이에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개방적 나눔은 4단계로 나눠야 돼요. 4단계로. 첫 번째 허락을 구한다. 나눠도 되겠는지. 고객님, 지금 고객님의 이슈를 제가 쭉 들어보니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면 우리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나눠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면 고객이 에이 됐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그럼요 어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쉐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을 그리고 여러분이 관찰한 거를 그 중에 지식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눴어. 나누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그거를 전문 용어로 성찰의 기회로 초대한다 그래요. 성찰의 기회로 초대를 해줘야 돼. 그러지 않고 나누기만 하면 당신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한테 별로 도움이 없어. 그러니까 존말 할 때 받아들여. 이런 단정이 돼버려. 그래서 코치는 단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취할 만한 게 있나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개방적 나눔의 완성이에요. 네 번째가 뭐죠? 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고객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 고객의 반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코치가 나눈 지식이나 느낌이나 관찰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코치가 취할 수 있고 사할 수 있고 일부 취, 일부 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라는 것은 예스 반응이지. 와, 그거 진짜 도움 되겠는데요?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는 에이, 그거는 뭐 옛날에 코치님이 임원할 때나 쓰이는 거지 지금은 아니에요. 하고 버려버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씨, 뭐야,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준 지식을 버린다고? 그러나 그런 고객의 반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여기에 나오는 without attachment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에 without attachmen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나눌 때 이미 집착 없이 고객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고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버려도 나는 괜찮다라는 쿨한 마음으로 나눠야지, 나눠서 안 받아들이면 나는 마상을 입을지도 몰라 이러면 안 나눠야 돼.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화 중에 하나가 지식을 나눠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 전에는 이게 코칭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될 법도 한 단어가 지식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 얻으신 지식이 고객에게 유용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프로필을 딱 보고 이분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코치를 고용하거든요. 고객이 이왕 내 비싼 돈 주고 코칭 받는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코칭 받으면 콩고물이라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코치님 혹시 저한테 나눠줄 만한 뭐 우리 코치님의 뭐 어떤 지식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이런데 옛날에는 아유, 그런 거 나누는 것은 컨설팅이지 코칭이 아니에요. 이럴 법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나누세요. 고객이 요청을 하면. 그리고 요청을 안 해. 근데 여러분이 딱 판단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허락을 구하고 나누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인데요. 요 8번이 8-7번이 하나 추가가 돼요. 8-7번 보세요. Partners with the client to integrate learning and sustain progress throughout the coaching engagement. 코칭 과정에서 습득한 고객의 학습을 통합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 과정에서 얻은 그 지속적인 진보, 이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to integrate, to sustain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학습을 통합시키는데 협력하고, 그 다음에 진보를 유지시키는데 협력하라는 거예요. sustain progress. 이 sustai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나오죠? sustain. 물리학에서 나와요? 누구요? 진신숙 위원님. 예를 들어봐요. 물리학에서 sustain이 언제 나와요? 무슨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인장강도 막. 아, 인장 강도 뭐 이런 거. 야, 뭐 어려운 얘기를 진신숙 위원님은. 전공이 뭐예요? 박사잖아. 아동 가족. 아동 가족이네. 물리학. 네, 학습 범위가 진짜 넓네요. 이 서스테인은 요즘 경영학 용어예요.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 뭐 기업, 뭐 이런 얘기할 때 서스테이닝이 나와요. 근데 이게 동사로 서스테인 그러면은 지속시키는데 partners with the client, 협력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속해요? 고객의 진보를. 그러니까 코칭은 이게 이제 이 역량이 그럼 8번 역량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throughout the coaching engagement 이렇게 돼 있지, throughout the coaching session 이렇게 안 돼 있어. 즉 단회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코칭 여정에서 고객이 학습하고 있는 것을 통합시키고 고객이 조금이라도 진보한 게 있다면 그것을 지속 유지시키는데 협력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8번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회적인 코칭보다는 다회기적인 코칭을 염두에 두고 추가된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8-8번 Acknowledge the client progress and successes. 요게 전에는 Celebrate client progress and successes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Celebrate가 Acknowledge로 바뀌었어요. 즉 축하가 인정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고객의 진보와 성취를 축하해라 해서 고객의 진보와 성취를 인정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축하와 인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단어가 달라. 단어가 다르면 뜻도 달라져요. 축하는 이런 뉘앙스예요. 고객님, 오늘 코칭 세션을 통해서 고객님이 코칭 전이나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나아진 거나 진보죠. 그 다음에 코칭 세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성취한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 그럼 고객이 제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는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게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와, 그런 성취를 이루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게 축하야. 그러면 인정은 뭐예요? 인정은 우리 그 기초 과정에서 축하, 인정, 존재 칭찬, 지지 격려 요 프로세스를 우리 공부했죠? 그럼 이때 인정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었죠? 과정. 그렇죠. 과정. 그 과정이나 그 과정 자체나 그 과정에서 들인 노력 이런 것들을 헤아려 주는 게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와, 우리 고객님이 아까 제가 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진짜 침묵을 오랜 기간 이렇게 그러니까 침묵을 이렇게 그 몇 분 동안 하시더니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시는 그런 창의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림하시더니 야, 그거를 또 성과로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고객님의 그 숙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성취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인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인정해주고 더불어 이게 중요해요. 더불어 우리 고객님은 오늘 이런 목표와 유사한 성취 경험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객님이 이러한 강점, 이러한 자질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셨습니다. 이 또한 고객님이 이룬 성취라고 생각돼서 이 또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묻혀 있는 거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 이게 또 인정이에요. 인정의 다른 용어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축하만 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도 있게 그 과정과 여정에 들인 노력들을 인정해주고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즉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여러분이 관찰한 고객의 성취나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누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8가지 역량의 이제 변화된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된 부분, 추가된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어요. 한 50분, 48분 됐는데요. 5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 오늘 미니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네, 없네요. 그러면 우리 시간이 더 가지고 네. 네? 체크아웃 좀 늦게 해도 된다고. 예, 조금 늦게 해서. 아, 그래? 네, 조금 어. 한 20분이 나가면 아, 그래요? 뭐 저도 할 얘기 없어요, 이제. 그 그로서리 한번 볼래요? 아펜딕스 그 부록에 ICF 코어 컴피텐시 글로서리 오브 텀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ICF 핵심 역량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추가가 됐어요. 나왔어요. 전에는 역량만 출시했지 그 역량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뜻풀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역량이 있으면 이제는 역량은 역량으로
해석을 한다. 교회 다시는 분들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ICF 영양은 한국 코치부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은 영양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영양은 서로 이렇게 1번 영양, 2번 영양, 3번 영양 이렇게 하면 이 영양, 저렇게 하면 저 영양 이 수학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8가지 영양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영양을 통해서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영양을 통합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하면 아, 요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는 더더욱 이 용어집이 나왔기 때문에 영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용어집 여러분 쭉 보셨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한 용어가 있나요?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그 설명에서 3-1의 큰 변화 있었던 그 코칭 철학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 좀. 코칭 철학. 그러면 이제 코칭 필라스피를 들어가 보세요. C번. ABC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코칭 필라스피. 네, 나오죠? 코칭 필라스피.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The underlying theory. 근본적인 이론. Belief and principle.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론이나 신념이나 원칙이라는 거예요. 코칭 철학이. 뭐 할 때 필요한 that guide the coach's practice and interaction with client. 그 코칭 실행을 하거나 고객과 상호작용을 안내하는 코치 자신의 근본적인 어떤 이론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원칙이 있으면 그게 바로 코치 자신의 코칭 철학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고객이 그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의식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그 처리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 에너지가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제한적인 신념이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내면에 주변 사람들이 넌 안 돼, 넌 이래, 넌 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내면에 이미 인터널라이제이션, 이 내면화돼버린 부정적인 정체성은 없는지, 이런 4가지 핵심 요소를 코칭 중에 발견하면 반드시 다룬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이론은 게슈탈트나 아니면 인지치료나 인지행동치료 이런 부분에서 좀 살짝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거는 그 코칭에서 요구하는 원칙, 즉 내가 답을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 나는 다만 고객이 자기 이슈나 목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청과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알아차림에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파트너일 뿐이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코칭을 하는데, 우리 고객님 저랑 앞으로 코칭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협의 단계에서, 코칭 계약 단계에서 이거를 소개해야 돼. 자기 코칭 철학을. 물론 코칭 철학이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이 역량이, 이게 그 그로서리로도 나오고 역량에도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개인들이 자신의 코칭 철학을 정립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없으면 정립하라는 거예요. 왜? ICF는 밀고 있던 철학이 없어졌거든. 여러분 아시죠? ICF는 코칭 철학이 없어. 한국 코치협회의 코칭 철학은 뭐죠? ICF 그대로 가져다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소스풀하고 홀리스틱한 존재라고 고객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ICF는 이거를 내려버렸어.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개인과 조직과 기업과 기관의 코칭 철학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철학을 가져야 돼요. 자, 또 있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제가
최대한 코칭스럽게 그 용어들을 좀 다듬기는 했는데요. 이 번역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요즘은 구글이 엄청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가 하여튼 탑이야, 탑. AI 중에 챗GPT도 다 이겼어. 그래가지고 제미나이한테 ICF 역량 8가지를 이렇게 첨부해주고 이 역량에 근거해서 이 용어를 해석해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그 해석 중에 이제 우리 코치들의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제가 살짝 몇 가지를 수정 보완한 것일 뿐, 그 해석은 걔가 했다는 거 밝힙니다. 또요. 됐죠? 그러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최근 2025년 9월에 업데이트되었던 ICF 8가지 핵심 역량에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9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는 언제부터? 이미 적용됐어요. 적용하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PCC 마커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고 MCC 평가 기준인 MCC 반은 반영이 됐어요. 이 업데이트된 역량에. 근데 PCC는 아직 그 업데이트된 PCC 역량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PCC 마커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향후 반영될 예정인 거죠? 향후 이제 누가 물어봤대요 ICF에. 그러면 향후에 PCC 마커가 이렇게 변경해서 업데이트해서 나올 거냐 그랬더니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업데이트된 것들이 PCC 역량 수준을 점검하는 그 기준에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역량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다 보면 그 마인드셋에 관련된 거라서 직접 한 세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해야 될 요소들이 조금 아니거든요, 성격이. 그 다음에 그 수정 보완된 그런 부분들도 보면 그렇게 크리티컬한 것들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PCC에서는 별로 반영된 게 없어요. 느낌에 전체적으로 되게 프랙티컬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변화되는 추세가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좀 더 유연해진 것 같고 실질적이 된 것 같다는 그래요. 느낌이 들어서 더 명확해졌고 또 용어가 통일이 됐고 그런 변화들이 보이죠. 맞아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 같아서 환영. 잘 모르면서 막 실제 코칭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미 하고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이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식 전달은 그 사람의 말을 내용을 하려다 보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코칭하다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 가면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열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코치의 어떤 전문화된 지식을 고객이 원하는데 이거를 나눠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하잖아요. 나누면 컨설팅 같고 안 나누자니 고객이 원하고 다음에 그러면 나를 파이어 할 것 같고 애매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규명해 준 거죠. 나눠도 된다라고.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마시면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